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공무원 단기 합격 길잡이 영서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영어 독해편입니다.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시기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초기, 중기, 파이널이 있다면 초기에는 영어 독해에 대해서 이동기의 독해 원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이동기의 기출문제, 파이널에는 이동기의 동형 모의고사 볼륨 1, 볼륨 2,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조태정 교수님의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우리가 공시를 할 때 초기, 중기, 파이널까지 꾸준히 해야 될 것보다 플러스 하프 모의고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각 시기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무원 영어 독해편 바로 초기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동기 교수님의 독해원리 강좌를 듣는데요. 독해원리 강좌는 구문편, 개념편, 완성편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완성편만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완성편 강의도 정말 꼼꼼하게 잘 알려주세요. 이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독해의 지문 유형에는 설명과 논설문, 과학 지문이 있다. 이러한 글을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글은 원칙이 있다. 즉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예를 들면 침대가 주제로 나왔을 때 왜 침대를 좋아하는지 근거를 찾는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게 예시 지문인지, 예시는 꼼꼼히 읽지 말고 빠르게 지나간다.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글 혹은 우회글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우회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문들보다 끝부분에 나오는 지문이 중요하다. 앞에를 빨리 읽자 라고 말씀해주세요. 즉 마지막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을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로 시작글은 예를 들면 신문기사의 경우 보통 첫 문장이 주제다. 이 첫 문장 토픽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독해원리에서는 문제 유형별, 주제 찾는 거, 일치 불일치 문제, 순서 배열 문제, 빈칸 완성 등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시고요. 특히 빈칸 완성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빈칸 완성은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처리된 거예요. 여기를 상상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동기 교수님의 독해원리 책입니다. 제가 완성편을 공부했는데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답의 근거가 되었던 걸 형광펜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걸 연습하는 건데요. 교수님께서 문제를 풀 때 주제문, 즉 토픽은 두 갈씩일 때 뒤에 예시와 즉 재진술되는 문장이 나오면 이게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가 주제인 걸 우리가 확실하게 더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거를 찾으면 아래 문장은 훑어있고 모르는 뜻은 패스한다. 교수님도 모르는 뜻이 나오면 그냥 패스하신대요.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우리는 근거를 찾으면서 주제 찾는 연습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공부 초기에 독해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초기, 중기, 시험 보기 전 파이널까지 우리가 계속 킵 고잉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바로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총 1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독해 지문인데요. 독해 지문이 정말 균형적으로 주제 요지, 글의 순서 배열, 혹은 글의 흐름 찾기, 아니면 빈칸 추론하기 등 다양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 초기에 배웠던 독해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독해의 시간을 굳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교수님께서 독해하는 원리를 계속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연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공무원 영어 중기입니다. 우리는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을 공부하고 교수님께서 엄선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향이 충분히 반영된 모의고사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집은 어떻게 공부하냐? 마찬가지예요. 독해원리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기출문제 공부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기출문제 공부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글의 주제가 되는 것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크게 근거라고 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풀 때 토픽에 해당되는 걸 찾는 것, 그리고 해당되는 게 없으면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토픽이 선택지에서 반영된 건지 훈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또 보시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저도 크게 박스 표시도 해놨죠?
여러분, 공부할 때 깨끗하게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빨강색으로 밑줄 확확 그으면서 예시였다, 마지막 주제였다. 확실하게 답을 찾는 근거를 크게 표시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독해 파이널입니다. 이때는 우린 어떻게 공부하냐? 이동기 교수님의 동영 모의고사 볼륨 1, 볼륨 2, 그리고 조태정 교수님의 지방적 대비 독해 요령 정리하기입니다. 제가 이동기 동영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같이 책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동기 교수님의 실전 동영 모의고사 볼륨 1, 볼륨 2입니다. 답안지도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해설을 보기에 정말 편합니다. 책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전 이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시간을 재서 30분 안에 풀으라고 했는데 40분씩 처음에는 걸렸어요. 점수도 60점이죠.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동기 교수님의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정말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자, 이 책은 어떻게 공부하냐? 교수님께서 어휘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관련된 어휘를 같이 적어둬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 되게 많죠? 적어두고 이 또한 문법을 풀 때 역시나 문법에 포인트 되는 거 형광펜 표시하시고요. 절대 책을 깨끗하게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막판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틀려도 되니까 큰 글씨로 혹은 색깔펜 활용해서 어디서 내가 답을 찾지 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표시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답의 근거가 된 것들 확실하게 표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동기 교수님의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문이 되게 길고 지문 내용도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생각보다 지문 길이가 짧고 그리고 내용도 쉬운 편이라고 생각돼서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독해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기 동영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볼륨 1, 볼륨 2 계속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독해 파이널을 하면서 이동기 동영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태정의 지방직 대비 독해 요령 정리하기를 풀 겁니다. 이거를 왜 푸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모의고사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파이널 때 조태정 교수님의 지방직 대비 독해 요령 정리하기를 듣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앞에서 이동기 교수님의 독해 원리를 통해서 1부터 10까지 독해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조태정 교수님의 강의는 가령 1-1, 2-1, 3-1처럼 우리가 혹시나 또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때로는 문제가 정말 해석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과감하게 이 문제를 포기할 건지 그 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조태정 교수님의 지방직 대비 독해 요령의 경우 문제 풀기를 어떻게 알려주시냐? 우리가 선택지가 4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제문을 풀 때 삼천포는 빼라, 정반대의 스토리에 주의하라, 막연한 정의는 정말로 주의해라, 또 동사부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문 풀 때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막후, 즉 막연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기법을 알려주시고요. 이 기법은 이 지문을 빼고도 연결이 되는지 검산까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ABC 문단 순서 배열에서도 이 막구 기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끼리끼리, 즉 끼리끼리 있는 것들은 끼리끼리 묶는다. 순서 배열은 어명사에서 더명사로 간다. 이것들이 배열의 근거다. 또한 풀네임에서 그냥 명사로 가야 그 순서가 맞다. 이런 식으로 정말 콕콕 집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ABC 문단 배열 문제를 풀을 때 연결이 안 되면 버려, 연결되면 keep going 하는 거야,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정말 ABC, BCA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거를 검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 기준을 세워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교수님께서 가령 내가 15번 문제에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숫자 옆에 2라고 쓰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까지 2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남겨놔. 이 표시예요. 그래, 괜찮아. 못 풀 수 있어.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서 내가 틀려도 괜찮은 거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괜찮은 그 기준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멘탈 잡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때문에
우리가 이동기 교수님의 독해 원리로 충분히 독해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독해를 내가 혹시라도 놓칠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이 훈련에 참여하시면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을 더 꼼꼼하게 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조태정 교수님의 지방직 대비 독해 유형 정리하기인데요. 자, 보시면 여전히 문제를 풀 때 답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거는 버려, 이런 식으로 훈련되어 있죠. 또 글의 순서 배열할 때도 매칭이 안 되면 버린다, 이렇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알려주시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문장 삽입의 유형의 경우에는 주관식인 문제나 마찬가지다. 이거를 몇 번까지 읽을지 내가 정해둔다. 2번 읽어도 모르면 남겨놔. 못 풀 수 있다? 괜찮아. 써있죠? 즉,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내가 절대 독해를 못하는, 정말로 이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분명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내가 그냥 이해 안 돼서 패스가 아니라 2번 읽어도 괜찮아. 2번 읽었는데도 모르면 남겨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방법. 즉, 내가 이걸 포기해도 괜찮다는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멘탈 잡고 끝까지 영어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무원 영어의 독해편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독해는 총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오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다 노베이스인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동기 교수님의 독해 원리 중 구문편이 있어요. 구문편부터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고 교수님께서 알려주는 그 전략대로 계속 내가 훈련하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독해에 대한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널 때 이동기 교수님의 동형 모의고사 꼭 푸세요. 최상급입니다. 난이도가 최상급이라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문제가 정말 많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실제 시험장 가서 영어 점수 나오면 됩니다. 아, 독해는 뭐다? 바로 훈련이다. 매일매일 하프 모의고사 푸시면서 우리가 배웠던 독해 원리를 반드시 적용하면서 꾸준히 훈련하세요.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공무원 영어 독해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시생 모두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단기 합격을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할게요. 그럼 모두 힘내요. 파이팅! 안녕!